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실제 제가 겪었던 통대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통대를 다녔다고 하면 통대 생활이 엄청 빡세지 않냐, 거의 좀 통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연 어땠을지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통대의 수강 신청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통대에서 제가 어떻게 처음에 적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부가 공사학번이거든요. 근데 통대를 입학했을 때 2014년도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딱 10년 만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처음 대학 들어가서 수강 신청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도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도 엄청 빡셌거든요. 조금 인기 있는 수업들은 금방 다 정원 마감되고,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그 한 학기의 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빡세게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대학원 수강 신청은 과연 어떨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수강 신청 날을 기다렸어요. 수강 신청을 할 때 제 학번을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덜렁대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학번을 제가 다른 번호로 잘못 알고 다른 번호를 계속 입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지 했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제가 다른 번호를 그냥 계속 입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더니 이미 5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죠. 이미 제가 원했던 수업들은 다 마감이 돼버리고 이제 남은 수업들이 얼마 없는데 그걸로 이제 채워나갔어야 되는 거였어요. 소위 말하는 유명 교수님들의 수업은 이미 다 마감이 돼버린 거죠. 첫 학기부터 시작이 왜 이러냐 망연자실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수업들로 겨우겨우 채워서 수강 신청을 완료를 했어요. 통대 수업은 정 교수님들의 수업과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지 비교적 얼마 안 된 저희들보다 한 몇 년 정도 앞서신 선배님들이 강사로 가르치는 수업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죠.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수업은 이제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강사님들이 가르치는 수업은 강사님들은 현역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트렌드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1학년 1학기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임드, 즉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의 수업이 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 수업은 엄청 빨리 차는데 제가 5분이나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 수업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엄청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도 아니었는데 수강 신청을 잘못한 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그런 느낌이었달까? 그래서 좀 제 자신이 싫었죠. 아무튼 그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입학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사학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학교를 찾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사실 뭐 좀 설레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같은 학교에 이제 다시 가게 됐는데 저만 나이를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서글픈 기분이 들더라고요. 통대 입학하고 한동안은 캠퍼스 지나다닐 때 추억에 잠겨서 혼자서 막 다녔어요. 저는 학원을 3개월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좀 아는 친구들, 친해진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갔어요. 아니면 재수를 결정해서 1년 정도 더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통대에 입학했을 때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원래부터 알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같은 학원 출신들끼리 좀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 학원 출신 아니면 넌 배제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원래부터 알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해서도 또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나이도 제각도 다 다르고 출신도 다 다르고 오히려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친해지기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통대에 가면 국내파, 해외파로 나뉩니다. 해외파는 해외파끼리, 국내파는 국내파끼리 다니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대에 입학하면 국내파, 해외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해외파의 기준이 뭐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초, 중, 고, 대학교 학창 시절을
해외에서 상당 시간 다닌 사람들을 해외파라고 하고요. 반면에 국내에서만 학교를 다녔으면 당연히 국내파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데 저는 제 자신을 국내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해외에서 학교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한 3년 정도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세미 해외파 정도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사실 이런 게 통대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통대 입학하면 국내파, 해외파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는 점. 비율은 대략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내파가 생각보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심지어 해외여행도 많이 가보지 않은 동기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흔히들 영어만 잘하면 통역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즉 A 언어와 B 언어가 다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라도 잘 하지 않으면 통역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어가 부족하면 통역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제 동기 중에도 교포가 있었어요. 교포가 있었는데 당연히 교포니까 영어는 완전 원어민처럼 했죠. 그런데 한국어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학교 다닐 때 좀 힘들어했. 그래서 결국에 그 동기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물론 그런 이유만 있어서 휴학을 했던 건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두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바이링구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이링구얼인 사람을 통대에서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있다면 거의 레전드급이 되는 거죠. 오히려 저희들끼리 자주 하는 말로 우리는 A링구얼이다 라고 했어요. A링구얼은 A 언어, B 언어 둘 다 잘 못하는 사람을 A링구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A링구얼이다라고 많이 좌절을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인 통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